오후 3시. 모니터를 바라보며 타자를 치던 손이 점점 느려집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겁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죠. 그리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달달한 믹스커피나 초콜릿 한 조각의 강력한 유혹. 점심에 다이어트 한답시고 나름 신경 써서 먹었는데 왜 이렇게 허기가 지고 당이 당기는 걸까요? 서랍을 열어 기어코 과자 봉지를 뜯으면서 우리는 또 한 번 자책합니다. 아, 내 의지력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 여러분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범인은 따로 있거든요. 다이어트를 결심한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뒷면의 영양성분표를 보며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루 1200칼로리만 먹겠어 라며 닭가슴살과 고구마만 챙겨 다니기도 하죠. 처음 며칠은 체중계 숫자가 내려가는 것 같지만 주말에 참았던 식욕이 터져버리면 도루묵이 되기 일쑤입니다. 게다가 살이 빠지더라도 우리가 가장 빼고 싶어하는 아랫뱃살은 아주 찰싹 붙어서 떨어질 생각을 안 하죠. 우리는 그동안 칼로리라는 숫자에만 집착하느라 정작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진짜 중요한 화학 반응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뱃살과 이별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칼로리가 아니라 바로 혈당입니다. 빈속에 달콤한 빵이나 흰쌀밥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훅 들어오면 우리 피 속의 포도당 농도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이것을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죠. 식사 후에 미친 듯이 졸음이 쏟아지는 식곤증도, 식사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허기가 지는 가짜 배고픔도 모두 이 혈당 스파이크가 만들어낸 끔찍한 부작용입니다. 내 몸의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타오르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폭발했다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상태인 거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췌장에서는 피 속의 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다급하게 쏟아내죠. 문제는 이 인슐린의 별명이 바로 비만 호르몬이라는 점입니다. 넘쳐나는 당분을 세포로 밀어넣다가 그래도 남는 잉여 에너지는 모조리 지방으로 바꿔서 우리 배와 옆구리에 차곡차곡 저장해버립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를수록 인슐린도 과다하게 분비되고 그 결과 내장 지방은 점점 더 두꺼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뱃살이 안 빠지는 진짜 이유, 이제 아시겠나요? 그렇다면 평생 탄수화물을 끊고 살아야 할까요? 떡볶이도 달콤한 디저트도 영영 안녕일까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바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극단적인 절식이 아닙니다. 아주 놀랍게도 우리가 평소 먹는 식단 그대로 양을 줄이지 않고도 먹는 순서 하나만 바꾸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바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의 순서로 식사하는 이른바 체단탄 식사법입니다. 섭하락이 향하는 순서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우리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기적 같은 마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체단탄의 첫 번째 단계, 식사를 시작할 때 무조건 채소를 먼저 먹는 겁니다. 샐러드도 좋고 나물 반찬도 좋고 쌈채소도 훌륭합니다. 왜 채소를 가장 먼저 먹어야 할까요?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장과 장의 벽에 촘촘하고 끈적한 그물망, 즉 방어막을 쳐주기 때문입니다. 이 그물망이 형성된 상태에서 나중에 밥이나 빵이 들어오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되어 흡수되는 속도를 엄청나게 늦춰줍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천천히 흡수하듯이 혈당이 서서히 오르도록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것이죠. 채소로 속을 달랬다면 다음은 단백질과 지방을 먹을 차례입니다. 고기,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반찬들이죠.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훌륭한 재료이기도 하지만 혈당 관리의 핵심 역할도 합니다. 단백질이 위장에 들어오면 소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뇌에 포만감 신호를 아주 강력하게 보냅니다. 아, 이제 배가 부르기 시작하네? 라고 뇌가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또한 단백질 자체가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를 막아주어 식사 내내 혈당 곡선이 아주 완만하고 평화롭게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사랑하는 탄수화물, 밥이나 면을 먹을 시간입니다. 다이어트인데 탄수화물을 먹어도 되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미 위장에는 채소의 그물망과 단백질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들어오는 탄수화물은 피 속으로 빠르게 침투하지 못하고 아주 천천히 분해됩니다. 결과적으로 혈당 스파이크는 일어나지 않고 인슐린도 찔끔찔끔 필요한 만큼만 분비되죠.
남는 잉여 에너지가 없으니 뱃살로 저장될 일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앞서 채소와 단백질로 배를 채웠기 때문에 밥을 먹는 양 자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설명해 볼까요? 텅 빈 고속도로에 스포츠카가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것이 빈속에 빵을 먹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너무 빠르고 위험하죠. 반면 체단탄 순서로 먹는 것은 덤프트럭과 커다란 버스들을 먼저 출발시키고 그 뒤에 스포츠카를 출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 큰 차들이 가로막고 있으니 스포츠카가 아무리 속도를 내고 싶어도 시속 60km 이상 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혈관 속으로 들어오는 당분도 똑같습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이라는 든든한 트럭들이 당분의 폭주를 막아주는 완벽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바쁜 회사 점심시간에 어떻게 적용하냐고요? 생각보다 아주 쉽습니다. 동료들과 돈가스집에 갔다고 상상해보세요. 평소 같으면 배고프니까 밥과 돈가스를 한 번에 입에 넣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먼저 접시 한편에 나온 얇게 썬 양배치 샐러드를 전부 먹어치우세요. 그 다음 바삭한 돈가스 고기를 소스에 찍어 몇 조각 먹으며 단백질을 채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밥과 우동을 먹는 겁니다. 메뉴를 바꿀 필요도 없고 유별나게 도시락을 쌀 필요도 없습니다. 젓가락질의 순서만 바꿨는데 혈당은 완전히 방어됩니다. 그럼 피할 수 없는 국밥집이나 한식 뷔페에서는 어떡할까요? 뚝배기에 밥부터 훌훌 말아버리는 건 뱃살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먼저 반찬으로 나온 콩나물 무침, 깍두기, 양파 같은 채소를 아삭아삭 씹어 드세요. 그 다음 국물 속에 들어있는 수육이나 건더기 고기를 건져 먹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밥을 국물에 적셔 먹거나 반 공기 정도만 드시는 겁니다. 비빔밥을 넣을 때도 밥과 나물을 처음부터 다 비비지 말고 나물과 계란 프라이를 먼저 집어먹은 뒤에 남은 밥을 먹어보세요. 일상 속 어떤 메뉴도 체단탄 공식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의 최대적, 저녁 회식 삼겹살은 어떨까요? 여기서도 체단탄은 빛을 발합니다. 고기가 익기 전에 상추나 깻잎, 파절이를 듬뿍 드세요. 고기가 다 익으면 채소쌈을 크게 싸서 먹으며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여기까지는 살이 거의 찌지 않습니다. 문제는 회식의 꽃이라 불리는 후식, 냉면이나 볶음밥이죠. 이미 쌈과 고기로 배를 채웠기 때문에 후식은 동료와 한 그릇을 나눠 먹거나 딱 3숟가락만 드시는 겁니다. 이것만 지켜도 다음 날 아침 얼굴이 붓고 체중이 늘어나는 끔찍한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체단탄 식사법을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체감하는 건 오후의 컨디션입니다. 밥 먹고 나면 항상 찾아오던 쏟아지는 식곤증이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혈당이 널뛰지 않고 잔잔한 호수처럼 안정되기 때문에 뇌에 꾸준히 에너지가 공급되어 업무 집중력도 훨씬 올라가죠. 커피 수혈 없이도 맑은 정신으로 오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 직장인에게 이보다 더 달콤한 변화가 있을까요? 내 몸이 에너지 소열이 좋은 에코모드 자동차로 변신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식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밥 먹고 돌아서면 달콤한 디저트나 매콤한 떡볶이가 당기던 것은 진짜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급격히 떨어진 혈당을 끌어올리려는 뇌의 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체단탄으로 혈당을 방어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이런 가짜 배고픔이 스위치를 끈 것처럼 사라집니다. 간식 서랍을 열어보는 횟수가 줄어들고 퇴근길 편의점을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억tem이 시도고 않으며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음식이 별로 당기지 않는 아주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망의 2주차. 아침에 바지를 입을 때 허리띠에 구멍이 하나 줄어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토록 안 빠지던 튜브 같은 아랫뱃살이 눈에 띄게 홀쭉해진 것을 말이죠. 혈당이 안정되어 인슐린 스파이크가 사라지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에너지를 지방으로 축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을 자는 동안이나 활동하는 동안 몸속에 쌓여있던 내장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로 쓰기 시작하죠. 칼로리를 줄여서 근육과 수분이 빠지는 앙상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불필요한 지방만 쏙 골라 태우는 진짜 건강한 체질 개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점심에 너무 바빠서 김밥 한 줄로 대충 때웠다고 자책하고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체단탄 식사법은 단 하루의 실패로 무너지는 강박적인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다음 식사 때 다시 채소부터 챙겨 먹으면 그만입니다. 완벽하게 해내려다 포기하기보다는 내 식탁에 채소가 부족하면 편의점에서 방울토마토나 반숙란이라도 하나 사서 먼저 먹어보세요.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모여서 내 몸의 대사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조금씩 더 좋은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뱃살을 빼는데 수면의 질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솟구치고 이는 다시 혈당을 올려서 살이 찌는 체질로 만듭니다. 체단탄 식사법으로 저녁을 든든하게 먹고 밤늦은 야식만 피한다면 수면 중 혈당이 안정되어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밤새 수백 칼로리의 지방이 터버린다니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잘 먹고 잘 자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쉽고 아름다운 다이어트 비법입니다. 과거의 우리는 살을 빼기 위해 배고픔을 꼭 참고 맛없는 것만 먹으며 자신을 혹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체단탄 식사법은 다릅니다. 예쁜 접시에 신선한 채소를 담고 맛있는 단백질을 음미하며 마지막에 밥을 즐기는 이 과정은 한 끼의 코스 요리를 먹는 것처럼 나 자신을 귀하게 대우하는 시간입니다. 급하게 허겁지겁 막아치우던 습관에서 벗어나 음식의 맛과 식감을 하나하나 느끼며 천천히 식사해보세요. 내 몸에 좋은 것을 먹이고 있다는 충만한 기분이 다이어트의 스트레스를 눈 녹듯 사라지게 해줄 겁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2주 뒤의 당신을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은 깃털처럼 가볍고 꽉 끼던 스커트는 허리선이 편안하게 맞습니다. 오후의 피곤함 대신 생기 넘치는 에너지가 가득하고 거울 속 당신의 피부는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나고 있을 겁니다. 무리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음식을 평생 끄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식탁 위에서 젓가락의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굶지 않고도 충분히 아름답고 건강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마법,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지 않으실래요? 오늘의 점심 메뉴는 무엇인가요? 식탁에 앉으셨다면 가장 먼저 신선한 채소 한 입으로 식사를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한 입이 당신의 몸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건강한 비밀을 공유해주세요. 내 몸을 위한 작은 습관, 체단탄 식사법,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